3점짜리에서 질문 있습니까? 없어요? 4점짜리 바로 시작해도 될까요? 자, 4점짜리 보겠습니다. 28번부터지? 28번을 맞추셨어야 돼. 뭐 어쨌어요 저쨌어요 이런 거 말고 그냥 28번은 변명의 여지 없이 맞추셨어야 되는 문제죠. 자, 보시면 28번 문제에서 등비수열 나왔지. 1-r분의 a 꼴 나오는 문제지 또. 얘가 1보다 커. 근데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지금 bn이라는 정의를 어떻게 해놨냐면, bn이라는 수열은 an이라는 수열을 그대로 따라가거나 1이라는 값으로 나와야만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은 절대값 an이 1보다 작거나 같다와 절대값 an이 1보다 클 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 단순하게 생각하자. 여러분 맞춘 사람들도 꽤 많거든요. 맞춘 사람들도 꽤 많은데 선생님이 생각한 거랑 어쨌든 똑같은 경우들도 있고, 내가 풀이를 봤어. 몇 명 봤는데 조금 풀이 없이 바로 b 값을 딱딱 정한 사람들은 지금 내가 말하는 걸 아마 머릿속으로 정리를 한 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 우리한테 최종적으로 어쨌든 물어보는 게, 지금 질문 자체가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그지? 1부터 무한대까지의 an, 얘를 구하라고 했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보면은 b의 4하고 a의 5가 같은데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의 b의 2n, 얘가 3분의 4다 이런 말이 나와있지. 그러면 이제 결국 이 문제는 주어져 있는 조건을 가지고서 bn을 만들어서 거꾸로 an으로 가, 뭐 이런 뜻인데, 지금 얘가 수렴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되잖아. 그렇지 않아? an은 어쨌든 수렴을 하긴 해야 돼. 맞아? an이 수렴을 하기 위해서 범위를 생각해보면 어때? 당연히 공비는 1보다 작을 거야. 그지? 뭐 이걸 고민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언제까지? 그지? 언제까지야? 라는 게 문제일 거고, 두 번째로 얘를 보시면 지금 보면 짝수 번째 항들만 모아놓고 덧셈을 했더니 뭐가 된다고 했어? 3분의 4가 된다고 그랬지? 그럼 생각해보면 얘가 지금 요거를 따라가는 게 되게 한정적이지. 그지? 얘가 만약 두 번만 나와도 이미 벌써 아웃이야. 그지? 얘가 두 번만 나와도 벌써 2가 되잖아? 그러려면 공비가 마이너스 형태로 나온다든지 이런 형태가 필요할 거란 말이지. 그지? 아, 그러면은 수직선에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래? 얘가 0이 이렇게 있고 여기 마이너스 1이 있고 여기 1이 있는 거야. 지금 A1 자체가 어디 있다고? 바깥에 있다고. 여기 아니면 여기에 있어. 그지? 절대값을 씌웠는데 1보다 바깥쪽에 있다 라고 돼 있는 거지. 그럼 이때 만약에 공비가 어때? 절대값 공비가 만약에 얘가 1보다 크거나 같아 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돼? 계속 얘는 벌어지고 얘도 계속 벌어져. 그지? 그럼 얘가 둘 다 계속 벌어지면 bn 자체가 뭘로 고정이 돼버려? 1로 고정이 돼버려. 그럼 말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 연두색의 위치는 변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얘는 어때야 돼? 공비의 절대값이 뭐보다? 1보다 작아야 돼. 어차피 수렴해야 되니까 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고, 일단 이게 첫 번째 내용일 거야. 그러면 두 번째로는 니네가 확인해야 되는 게 얘겠지. B4가 A의 5랑 같다라고 돼 있잖아. 근데 B의 4라고 하는 아이가 A의 5랑 같다고 돼 있는데, 생각해보시면 지금 문제에서 A에는 등비수열이라는 걸 오픈을 한 상태야. 그지? 그러면 얘는 뭐라고 바꿔 쓸 수 있어? A의 4에다가 공비를 곱한 아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그러면 얘는 둘 중에 하나야. 일단은 원래는. 그지? B의 4라고 하는 아이는 A4랑 같든지 1이랑 같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 거지. 그럼 일단 그걸 써볼까? 만약 얘가 A4랑 같은지 얘가 1이랑 같은지는 뭘로 결정이 된다? A의 4가 1보다, 여긴 A의 4가 1보다,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될 거야. 자, 순서는 얘가 얘랑 같다는데 얘를 등비수열로 표현했고, 원래 BN이라는 걸 표현하는 건 이렇게 될 테니까. 자, 근데 이렇게 표현해놓고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지. 이거냐 이거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위에 거 징검다리를 만약에 가게 되면 어떻게 돼? 공비가 몇이 돼버려? 1이 돼버려. 그럼 또 발산하니까 안 되겠지? 아, 그러면 얘는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어? 1이 될 수밖에 없어. 근데 몇몇 분들 보니까 이미 BN만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내가 몇몇 분들 보니까 BN을 B1, B2, B3, B4 이렇게 나열하신 분들이 좀 계시던데, 요 과정을 아마 본인이 머릿속으로 했던지 아니면 뭐 연습장에 썼던지 했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뭐 믿어야 되지. 자, 그래서 얘가 1이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할 수 있고, A의 4에 R이라는 게 1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어쨌든 A의 5가 1인 거지 결국에.
맞아? 어쨌든 A의 5가 1인 거지. 그러면은 A의 1, A의 2, A의 3, A의 4, A의 5 이런 식으로 쭉 썼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일단 A의 5 자체가 1이야. 얘가 1이라는 걸 찾았어. 그러면은 생각해보면은 이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다 어때? 1보다 작은 값들이 될 거야. 그지? 1보다 작은 값이니까 무조건 뭘 따라가야 돼? BN이라는 게 AN이랑 같아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겠지. 얘는 B의 6일 거고, 얘는 B의 7일 거고, 얘가 B의 8일 거고, 얘네들이 그대로 갈 거야. 그럼 얘는 만약에 니네가 등비수열의 이제 등비 급수를 계산한다 그러면 어디까지? 어쨌든 우리가 뭐 얘네 둘 사이의 관계도 봐야 되긴 하겠지만 여기까지는 별도로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거꾸로. 맞은 문제잖아. 그러니까 맞은 문제면 좀 자기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돼. 왜? 이거를 변형해서 쉽게 나왔을 때도 그만큼 시간도 절약을 해야 되는 거고, 물론 이걸 변형해서 어렵게 나왔으면 또 뭔가 다른 조건이 있겠지만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문제를 물어볼 수 있으니까. 저번에도 말을 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 문제 열심히 하는 이유는 연계교재라서야. 알겠지? 사설이면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거꾸로 말을 하면 요 앞에 있는 것들은 어때야 돼? 아마 1보다 클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겠지? 1보다 크다라고 하면 무슨 일이 생긴다 그랬어? BN이다라는 건 다 1이 돼버린다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 이제 BN을 지금 내가 나열을 하고 있을 건데 BN이다라는 게 뭐로 해? 1이 되는 거지, 얘네들은 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지. 이해가 되셨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얘를 뭐 했을 때야? 등비급수 계산을 했을 때 그게 뭐가 돼야 돼? 3분의 4가 돼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러면은 생각해보시면 지금 쟤는 몇 번째 항들에 대한 등비급수야? 짝수 번째 항들에 대한 등비급수지. 그러면은 얘랑 얘, 이 둘은 별도로 계산을 해서 2가 되는 거고, 그지? 그럼 요 뒤에 나와 있는 얘네들은 어때? 확실하게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1보다 작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지. 아, 그러면 얘는 1 공비인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얘는 지금 뭐죠? 2n이니까 짝수 번째 항들만 보고 있는 거지. 그러면 얘하고 얘,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에 대해서 봐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1 공비의 제곱분해가 되겠지. R제곱분해가 되겠지. 공비 자체가 R제곱이니까. 그리고 첫 번째 항은 B6인데 B6을 뭐라고 쓸 거야, 나는? A6이라고 써야 되는 거겠지. 근데 A6이다라는 건 결국 뭐가 되는 거야? A4에서 공비를 몇 개 곱한? 2개 곱한 I니까 얘 대신에 R제곱 쓰면 되지. 얘가 지금 뭐야? 3분의 4. 요렇게 정리가 되는 형태. 그죠? 그럼 얘는 결국 그냥 공비 R에 대한 2차 방정식 형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R값을 계산해 보시면 R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인 걸 찾을 수가 있고요. 마이너스 2분의 1. 요거 찾을 수 있고, 요거 적용하셔서 보시면 어쨌든 간에 A의 원도 바로 계산이 될 거예요. 뭐 A4를 바꿔서 쓰면 되지. A 곱하기 R의 3성으로 바꿔 쓰면 되니까. 그래서 A1이 16인가 나올걸요? 그래서 이거 두 개 가지고서 등비급수 계산하는. 28번은 사실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정리해 드리려고 장황하게 설명했지. 실질적으로 뭐 푼 사람들 보면은 금방 풀었던 것 같아. 나 오랜만에 면도했어. 칭찬해 줄래? 자, 미안해. 너무 분위기가 우중충해서 한번 얘기해 봤어. 오랜만에 면도하니까 면도하는 느낌이 안 들도 약간 면도가 아니라 이발하는 느낌이 들어. 이렇게 가다가 안 돼. 봤더니 면도기에 이미 털이 너무 많이 껴가지고 수염이 너무 많이 껴가지고 이게 안 들어가더라고. 면도날 2개를 버렸네. 자,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난 좋겠어. 개인적으로 급수 문제는 너무 더럽지 않게 요 정도만 나와도 충분히 갈릴 수가 있어서 나는 이런 괜찮을 것 같아. 뭐 맞은 사람들 꽤 있더라고. 기분이가 좋았어. 근데 29번 얘는 좀 다르더라. 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고, 된 사람들은 막 그래프를 이쁘게 그린 사람도 있고, 뭐 설명을 어디서 들은 건지 완벽한 그래프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뭐 좀 달라. 자, 보시면 상수 K에 대해서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 일단 fx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해. 선생님이 여기 위에 뭐라고 써놨냐면 정리 필수라고 써놨거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난이도를 떠나서 본인이 좀 정리를 해야 돼. 조건들이 됐던 풀이 방법이 됐던 정리하는 연습이 좀 필요한 문제야. 자, 거기 보시면 절대값 f의 x의 마이너스 k, 얘가 1 x exponential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나와있지. 그리고 fx라고 하는 아이는 또 미분 가능한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수 전체에서 증가도 한다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사실 타이밍이 좋았던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최근에 기출 원본에서 풀었던 문제 중에 기억 니은 디귿 문제였던 것 같기는 한데 그 문제 있었거든.
gx가 이렇게 생겼는데 원래 gx라는 아이가 아마 x가 0보다 클 때는 그냥 fx인데 x가 0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 fx인가? 뭐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로 나오는 아이였거든. 그래서 원래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건 fx의 형태인데 얘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걸 가지고 거꾸로 뭐를 만드는? fx를 만드는. 그러니까 gx를 가지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나와 있으면 fx를 가지고 gx를 만드는데 반대로 gx를 우리가 체크할 수 있고 gx에 맞춰서 0보다 클 때는 오른쪽 그대로 가는데 0보다 작을 때는 얘를 뒤집은 모양이었구나 이렇게 추론하는 문제 있었어. 혹시 기억나? 여기가 0이고 k면은 0보다 오른쪽은 그대로 가는데 0보다 왼쪽에서 얘가 사실 뒤집어진 그래프다 이렇게 추론하는 문제. 사실 얘하고 똑같은 거야 생각해보면. 왜냐하면 1-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그리는 거지. 너희는 요 그래프를 그리는 거지. 근데 이 그래프가 지금 뭐야? 절대값이 씌워진 상태의 그래프인 거지 사실은. 그래서 요 1-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함수의 그래 요거의 그래프. 자 그러면 요번 29번도 그랬지만 사실 30번도 그랬거든. 그리고 아마 여러분이 앞으로 봐야 할 수많은 미적에서의 4점짜리 문제에서 난이도 하부터 뭐 상까지 상관없이 다 그런데 그래프를 그릴 때 알고 있는 그래프를 그리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하는데 내가 확실하게 외우고 있는 그래프가 아닐 때 항상 선행할 때랑 달라요. 선행할 때 뭐 정역 확인했어? 지역 확인했어? 이랬는데 아니요. 닥치고 우함수, 기함수부터 확인하시고요. 알겠죠? 내가 뭘 기준으로 그려야 될지 확인해야 되니까 당연히 우함수, 기함수, 그리고 절편, 그리고 점근선 요렇게 순서대로 가면 돼요. 알겠어요? 자 그럼 보시면 29번, 30번도 마찬가지다. 30번도 요렇게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다. 자 29번 보면은 얘 그래프 일단 내가 그릴 거라 그랬잖아. 그럼 얘 누가 봐도 우함수거든. 그지? 우함수니까 y축 대칭이긴 할 거야. 그러면 좌표평면상의 y축 대칭이구나. 이렇게 y축 대칭이 그려지겠구나. 그럼 x에다 그냥 0을 넣어볼까? x에다 0 넣으면 얘 뭐가 되지? 얘 0내네. 그러면 절편이 여기 있네. 여기까지 되셨죠? 그 다음에 점근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왜냐면 정의역을 확인할 이유가 없는 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 다 들어가. 알겠지? 점근선 있는지 확인해 볼 건데 쟤 사실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생긴 거거든. 그지? 그럼 x 무한대로 보내봐봐. 그럼 얘 무한대분의 1이니까 0 되는 거잖아. 그럼 1 빼기 0꼴이니까 얘는 1이라고 하는 라인이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 그랬을 때 여기에 가까이 가긴 갈 거야. 그지? 그러면 누가 봐도 미분 가능하지 않냐? 느낌이. 그리고 우함수인 것도 알고 있고. 그지? 그러면 얘는 당연히 여기에서 이렇게 극값을 가질 거고, 물론 확인은 해도 돼. 어렵지 않으니까. 극값을 가질 거고, 마이너스 무한대가 됐든 플러스 무한대가 됐든 얘에 대한 값이 같을 거 아니야. 우함수니까. 그지? 그럼 무한대 보낸 것만 생각해봐도 얘가 이쪽에 1이 가까워질 거 아니니? 맞죠? 그럼 얘 그래프 사이를 끼워보면 결국 뭐예요? 이 사이에 뭐 또 극값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대충 이런 형태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럼 요 형태가, 잘 봐봐. 얘가 지금 y는 사실 1-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제곱이지. 그러면 이런 걸 정리하라는 거야. 얘가 사실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지금 절대값 얘지. 얘가 얘랑 같다며. 그치?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래프 자체가 이미 얘야. 그럼 얘가 지금 뭐야? 절대값을 받아버린 아이야. 이미. 그치? 그걸 우리가 어디서도 확인할 수 있냐면 fx에 대한 설명을 보면은 뭐라고 돼 있지? 증가해야 된다 그랬지? 그럼 얘가 그러니까 절대값을 씌워셔야. 그럼 사실 절대값 씌우기 전에도 이 모양일 수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 맞아? 근데 얘는 무조건 변한 모양이야. 왜? fx 자체가 뭐니까? 증가함수여야 되니까 얘는 사실 이렇게 마이너스 1이라는 라인이 있어서 이렇게 된 아이일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온 형태인 것 같아. 뭐 굴곡이 어떤지 이런 건 이따 계산하면서 디테일하게 잡아도 돼. 일단 어떤 형태라는 거야? 이런 형태의 증가함수고 위아래가 점근으로 막혀있는, 즉 이 보라색 함수의 식이 뭐가 되지? 얘지. 그지? 이해가 되셨어? 근데 얘가 지금 뭐야? x축이었지 원래는. 맞아? 얘가 x축이지. 그럼 fx 그려봐 라고 하면 어떻게 되지?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이거를 조금만 디테일하게 잡아보자면 내가 이걸 k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당연히 다르겠지만 k가 만약에 음수야 라고 하면 뭐가 되지? 여기가 이제 내려오는 형태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k가 양수야. 그럼 거꾸로 올라간 형태가 되는 거겠지.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됐어? 뭐 그거는 좀 이따가 보셔도 되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를 좀 만들어 놨어. 그랬더니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0부터 무한대 사이에서, 그러니까 0 오른쪽에서 프라임이 알파, 프라임 x가 최대값을 가진다 이런 말을 했어. 천천히 생각하세요. 어차피 4점짜리고 난이도 높잖아요. 어떤 함수가 최대를 가져요? 양 끝값이나 극값이어야 되는데 양 끝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 무한대부터 무한대니까 100% 극값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f'의 최대라고 돼 있지. 그러면 f'의 최대니까 f의 2'x가 0 되는 순간을 기반으로 공부하는 게 맞는 거겠지. 근데 아마도 그 순간의 값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 한글로 이제 설명을 생각해봐. f'x가 최대다. 접선의 기울기가 최대다. 접선의 기울기가 최대다라는 말이 언제 사용이 되느냐라는 거지. 맞아? 예를 들어서 3차 함수만 생각을 해볼까? 여기 3차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의 최소가 언제야? 최대는 못 구해요. 무한대로 가면 계속 올라가니까 못 구하고 최소가 언제야? 라고 하면 니네 뭐라 그랬지? 더블 프라임이라고 그랬지. 더블 프라임. 그지? 얘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그 얘기하는 거겠지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아마 대충 그렸어도 결국 니네는 원래 뭘 찾았어야 돼? 점근선을 찾았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아까 흰색 그래프 생각해. 일부러 안 지웠거든. 흰색 그래프 이렇게 돼 있었잖아. 얘가 이렇게 올라가지. 근데 생각해보면 얘가 점근선 때문에 다운된다라는 건 얘가 올라가다가 분명 언젠간 이렇게 기울어져야 될 거 아니야. 접선의 기울기가. 맞아? 그럼 아마도 우리한테 찾으라는 게 언제일 거다? 이런 형태 둘 중에 하나겠지. 이해가 되셨어?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할게. 자,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함수 저거 절대값 베껴서 생각할게요. 자, fx-k라는 i는 플러스 1-exponential 마이너스 x 제곱이거나 마이너스 1-exponential 마이너스 x의 제곱 요렇게 나뉘어질 거야. 그리고 저 그래프 흰색을 기준으로 보라색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얘를 나누는 기준도 원래는 우리가 절대값 내부가 양수다 음수다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생각해도 돼? 이미 x가 양수일 때와 x가 음수일 때로 나뉘어진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겠지. 여기까지 되셨죠? 자, 미분하면 돼요. 미분하면 되죠. 얘를 찾을 거니까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함수를 미분합시다. 1-exponential 얘를 미분합시다. 그러면 얘가 2의 x의 요런 형태가 됩니다. 알겠죠? 얘가 사실은 뭐예요? 얘가 g'x겠죠? g'x 문제에서 따로 말은 안 했지만 이걸 gx라고 한다고 하면 이게 g'x의 꼴이 되는 거겠죠. 그럼 얘를 또 뭐 해야 돼? 한 번 더 미분하겠지. 그지? 미분 2번 해야 되니까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2-4x 제곱에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미분해야 뭐 어차피 곱해 미분하면 되니까 상관없고. 그러면 우린 얘가 0 되는 순간이 얘가 0 되는 순간이 언제다? 얘가 0 되는 순간이다. 그러니까 x는 뿔만 2분의 루트 2겠지. 맞아? 그러면 내 계산이 틀리지 않았으면 스스로가 좀 안정할 수 있는 게 뭐야? 아까 우함수라 그랬으니까 얘가 y축 평행 이동 해봤자 어때야 돼? 0을 기준으로 좌우가 같은 구간에서 2'이 0 되는 게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겠지. 그지? 맞네요. 그러면 알파라고 하는 값을 찾은 거지. 알파가 뭐야? 2분의 루트 2다라는 걸 얘기할 수가 있는 거겠지.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접선 만들면 되죠? 그죠? 어차피 알파 값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그냥 숫자 대입해서 접선의 방정식 만드시면 됩니다. 알겠죠? 접선 만들어서 하는 건 어차피 계산이고요. 그 부분은 어차피 계산 과정 써놨으니까 그건 나중에 보셔도 돼요. 어쨌든 이 문제는 되게 소프트했다. 왜? 우리가 기본적으로 미적에서 새롭게 배우는 개념을 가지고 내는 게 난이도가 낮아요. 반대로 생각해야 돼. 니네가 처음 받아들일 때 선행할 때는 좀 어려운데 뭐 예를 들어서 3점짜리도 마찬가지로 뭐 매개 변수나 음함수 미분 뭐 이런 거 나오면 어쨌든 우리가 뭘 해야 될지는 알겠는데 계산이 막히거나 이럴 수는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안다는 건 되게 중요한 거거든. 얘도 그렇지.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읽었을 때 이미 뭘 해야 되는지 알아? 더블 프라임이 0 되는 순간을 찾아야 된다라는 걸 아는 건 똑같은 거잖아. 그지? 맞아?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렵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게 얘를 신경을 써야 안 써요? 안 써도 돼요. 왜 안 써도 되는지 그림으로 이미 판단하지 않았어? 여기에서의 더블 프라임에서의 기울기와 여기에서의 더블 프라임의 기울기는 당연히 같겠지. 원래 y축 대칭이었으니까.
맞아? 그러니까 얘는 절대값에서 이 부분을 아예 신경을 안 쓰고 고려하지 않고 계산만 쭉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단지 이제 알파를 찾고 난 다음에 살려놔야 되겠지. 그래야지 이제 이쪽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테니. 왜냐면 알파가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인데 문제에서 내가 알기로 마이너스 알파 콤마로 지금 접선 나왔지 지금 이거. 맞아? 그러니까 이쪽에 대한 접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 식이 필요는 하겠지. 아예 안 쓰는 건 안 되겠지만 중요하진 않다. 자, 30번. 자, 이 문제 역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어려웠겠죠. 여러분한테 어려웠을 수는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합시다. 또 수능 완성이에요. 연계교재니까 빡세게 공부합시다. 응? 왜냐하면 처음 보는 거냐 애매해요. 처음 보는 건 아닌데 보통 니네가 수투에서 배웠던 거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뿐이지 수투에서 이미 수차례 많이 했었어. 지난 시간에도 했었어. 심지어 거기 보면 fx라는 함수가 있어. 얘가 0부터 x까지의 t sin t의 d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쵸? 요거에 대해서 실수 a하고 b가 둘 다 0하고 3파이 사이. 근데 지금 보면 양쪽 다 등호가 있는 요런 형태라고 했을 때, 자, 가조건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집합의 원소가 이 fx라는 함수가 a부터 b까지의 t의 sin t의 dt. 근데 이제 x의 값의 범위는 대신 마이너스 3파에서 3파이까지. 이때 na가 4. 나조건에 보시면 f의 a에서부터 f의 b까지의 sin x의 dx. 얘는 0. 뭐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자, 저는 이 뭐 몇몇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막 어렵진 않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입장에서 어려울 수 있어요. 충분히. 네, 여기서 한 거랑 똑같아요. 제가 여기서 강조한 거 똑같이 가볼게. 잘 봐봐. 네, 여기 앞에 있는 수능 완성이랑 대화하면서 한번 해볼게. 자, 완성아, 너는 이걸 어떻게 풀고 싶니? 그럼 인성이가 그래프를 그릴 때는 우함수, 기함수를 따지라고 했어요. 그럼 우함수, 기함수 한번 따져볼래? 그랬더니 선생님, 얘가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니까 우함수고 우함수를 적분했으니까 얘는 알 수 없어요. 이런 거야. 그럼 여기서 완성이의 말에서 틀린 것은 무엇인가 이거야. 완성이는 잘했지만 틀렸어. 내가 시킨 대로 한 거야. 왜? 완성이는 지금 분명히 완성이라니까 자꾸 씨발 인성이 같네. 재수없네 갑자기. 자, 얘는 지금 뭘 틀렸느냐? 선생님이 분명 fx에 대한 그래프를 생각을 해봐야 돼. 이런 말을 했잖아. 그지? 앞에서 근데 그래프를 생각할 때 뭐 하라 그랬지? 우함수, 기함수 먼저 따지라 그랬거든? 똑같아. 우함수, 기함수 때 이 기함수, 기함수니까 우함수 맞고 우함수 적분했으니까 기함수인데 정확하게는 뭐야? y축으로 얼마나 평행이동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적분상수 때문에. 그지? 아니죠. 여기서 틀린 거죠 얘가. 완성이가 틀린 이유는 시키는 거를 먼저 배운 순서대로. 여러분 여기서 지금 그래프 그린 거 우함수, 기함수 가르쳤지만 그거보다 먼저 배운 거 이거 보면 뭐 하고 싶어? F0은 0이잖아요. 이거 먼저 하고 싶어야지. 왜 고민하고 있어? 말이 안 되지. F0은 0이고 F 프라임 X가 뭐가 되는 거야? 그냥 X 사인 X야. 맞아? 그러면 얘를 적분했을 때 어차피 0 집어넣으면 0이니까 얘는 뭐야? 무조건 기함수야. 아, 그럼 내가 지금부터 그려야 될 함수는 기함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야. 그럼 봐. 얘에 대한 그래프를 그릴 건데 좌표 평면에다 그림을 그려보자. 0 집어넣으면 0이죠. fx를 얘기를 해봐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fx 이거 식 만들어 봤어요 혹시? 적분해 봤어요? G요? 네, 맞아요. 마이너스 x의 코사인 x의 뭐 플러스 사인 x 이렇게 돼 있는, 그죠? 이런 형태입니다. 뭐 선생님 어떻게 계산하셨어요? 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부분 적분하시면 돼. 모르겠으면. 알겠죠? 자,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얘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보자 이랬는데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점들만 대입하세요. 그게 여러분한테 일단 우선입니다. 이 그래프를 어떻게 이쁘게 그릴지 이런 거 말고 0 넣어볼까? 얘 0, 얘 0, 0 넣으면 0이네요. 당연하겠죠. 기함수라고 했으니까. 그쵸? 조금 디테일하게 하고 싶다. 그럼 뭐 하면 돼?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 간격으로 싹 다 대입하시면 돼. 자, 여기다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몇이야? 1이야. 여기다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코사인 때문에 0 나와. 2분의 파이일 때 0 나와. 맞아? 그 다음에 여기다 파이 넣어볼까? 얘 0 나와. 근데 여기다 파이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지? 마이너스 파이인데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얘는 그냥 파이 나와야 되겠네. 맞아? 이해가 되셨습니까? 미안합니다. 1 나와. 자, 다시 병신같이 헛소리 할 뻔했네. 자, f의 2분의 파이. 그러면 얘가 없어진다고. 그러면 사인 2분의 파이니까 1 나올 거야. 그 다음에 f의 파이. 이번에 거꾸로 얘가 없어지는데 얘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파이에다가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플러스 파이가 되는 거지. 이해가 됐어? 얘보다 얘가 더 위에 있는 거 맞고요. 맞죠?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1이거든. 얘는 0 될 거고. 맞지? 그 다음에 얘는 f의 2파이. 그럼 얘 어차피 0 되니까 없어지고 마이너스 2파이에 코사인 2파이는 1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2파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맞아? 그러니까 잘 들어봐. 지금 선생님이 뭐 내가 뭐 설마 여기다 그래프를 안 그려놨겠니? 당연히 그려놨겠지. 선생님이 지금 너네한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그래프를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뭐야? 2분의 n파이 꼴에 맞춰서라도 점을 찍어가면서 대충 그림을 그려봐야 돼. 알겠어? 그리고 비슷한 그래프를 그려본 적이 있었으면 좋겠는 게 여러분 x sin x 그래프 정도는 한번 그려보세요. 문제를 풀지 않더라도. 알겠어요? 어떤 형태냐면 y는 x 기준으로 sin x가 반복되는 것처럼 위아래로 더 크게 울렁이는 형태의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것처럼 본인이 좀 그래프를 그려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당연히 전 직선으로 그리기가 귀찮아요. 직선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얘가 파이일 때 딱 파이가 되는 요런 형태. 그 다음에 여기 2파이일 때 2파이일 때 마이너스 2파이가 되는 요런 형태. 3파이일 때 이렇게 3파이가 되는 요런 형태. 이런 형태로 물론 곡선입니다. 곡선인데 요런 형태로 나옵니다. 그럼 얘에 대한 기함수니까 이쪽은 이제 번개 모양으로 왕왕왕 이렇게 가겠지. 대충 그려요. 어차피 중요한 건 요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니까. 알겠습니까? 자, 대충 그래프까지 그렸습니다. 자, 이제 문제 해석을 좀 해볼까요? 수투에서처럼 똑같아요. 집합 표현을 정확하게 기억하느냐. 일단 요거. 나는 다시 한번 말하는데 니네가 이 문제를 풀어봤냐 안 풀어봤냐를 논할 때 비슷한 걸 수투에서 했거든요. 근데 이걸 미적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 익숙해하지 않아서 그런 것 뿐이거든요. 임재민, 내가 보라색으로 밑줄 친 거 식을 한번 변형해봐. 잘했어요. 재민이 생각보다 오늘 안 졸려온가 보네. 얘가 지금 뭐죠? 그쵸?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잘 들어봐. 내가 말하는 게 이런 거야. fx가 결국 뭐야? 상수하고의 교점의 개수야. 수투에서 이걸 안 해본 건 아니야. 근데 미적에서 이런 표현으로 문제를 푸는 건 생소한 건 맞지? 이해가 됐어? 그 차이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여기에다가 b 집어넣은 거에서 여기다 a 집어넣은 거에 빼셈이야. 그럼 결국 f에다가 a랑 b라는 건 상수라고 그랬으니까 대입을 한 상태고, 그럼 결국 너희는 fx와 직선 사이의 교점이 몇 개? 4개가 되도록 만들어라가 되는 거겠지. 내 말 맞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면 4개의 교점을 갖게 되느냐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 자, 요 그림을 봐봐. 요 그림을 보면 지금 요 범위가 얘들아 이거 마이너스 3파이부터 3파이까지다. 정의역 말하는 거다. 정의역. 알겠지? 정의역이 마이너스 3파이부터 3파이까지인데 어떻게 하면 4개의 교점을 가지느냐 이러는 거잖아. 그래프 조금만 작게 그리자. 약간 병신 같다. 크게 그려도 되긴 하지만 너무 큰데? 좌우를 둘 다 봐야 되니까. 뭐 이런 형태란 말이야. 그지? 선 그었는데 4개의 점에서 만나는 건 언제야? 라는 걸 물어보는 거라고 지금. 그러면 누가 봐도 요런 형태겠지. 맞지? 요런 형태에서 4개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지. 역시나 어때? 수투에서처럼 특이점이지. 지금 보면 첫 번째 극값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파이에서 일단 요렇게 되는 거겠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요렇게 되면 얘가 몇 개의 교점이 나온다? 4개의 교점이 나온다. 근데 얘가 뭐야? 파이. 얘는 뭐야? 마이너스 파이. 요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봐. 문제가 바뀌었어, 얘들아. 문제가 바뀌었어. 요거여야 돼. 뭐가? f의 b 마이너스 f의 a 자체가 정확하게는 뿔마 파이라고 쓸까요, 그냥? 요렇게 돼야 되는 거지. 이제 문제가 왜 바뀌었다고 해? 물론 이 그래프 계속 쓸 건데 너네가 이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찾아야 되는 건 뭐지?
A, B의 뭐야? 순서쌍의 횟수지. 근데 그 A, B가 어떤 성질을 가져야 되냐면 이 F라는 함수에다 대입을 했을 때 FB-FA라고 하는 그 상수값 자체가 뭐가 돼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 파이가 되도록 하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이때 FB-FA를 찾기 위해서 나온 조건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나 조건이 되는 거거든. 얘 봐봐. 얘는 되게 소프트해. 나 조건을 보면 sin x 그래프를 그릴 건데 FA부터 FB까지 적분한 값이 몇이어야 돼? 0이길 바란다 그랬잖아. 그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sin x 그래프를 좀 그려보자. 자, 뭐 이런 식으로 그래. 아, 곡선 못 그리겠어. 손사, 선생님 대신에 sin 그래프 좀 그려줄래? 하긴 네가 나한테 배웠는데 내가 누구한테 욕을 하겠니? 자, 이런 식으로 있다고. 야, 물론 왼쪽도 야, 그리기 싫어. 자, 여기가 x축입니다. 여기 말고. 자, 보세요. 너네한테 FBFA 요거 봐봐. 요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해야지 0이 되는 거야? 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근데 FB라는 거랑 FA라는 것에 대해서 차이는 플러스 마이너스 파이에서 존재를 해야 돼.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중이지. 여기까지 오케이 되셨어요? 네?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제 존나 실수하는 게 뭐예요? 역할이야, 역할. FA와 FB의 역할. 잘 생각해봐. 지금 내가 여기다 표기하는 곳에서 FA와 FB는 뭐죠? X좌표예요. X좌표. 저기는 적분식을 보세요.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싶은 거야? FA부터 FB를 적분한 값이 0이길 바라는 거지. 근데 얘는 지금 뭐야? 적분 구간이고 X의 값이라고. 근데 그때의 간격이 얼마만큼 나게? 파이만큼 차이가 나게 만들라는 거잖아.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럼 얘 역시도 결국에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단지 조심하셔야 되는 건 이때 A하고 B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이가 가조건 때문에 어디 안에 있어야 돼? 마이너스 3파이에서부터 3파이 사이에 있는 AX 값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어떻게 적분하면 됩니까? 오씨, 묻어버렸다. 어떻게 돼요? 다 안 쓰더라도 지금 선생님이 노란색 라인을 그었죠? 이게 뭐예요? 간격 파이 사이에서 적분값이 0 되는 상황들을 만들어 놓은 거지. 지금 귀찮아서. 그지? 지금 얘가 0이지? 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여기가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뭐 2분의 7파이, 마이너스 2분의 5파이, 이렇게 되는 거겠지. 이해가 됐어? 순서야, A, B의 순서쌍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 F, 내가 이렇게 미리 해줄게. 지금 이거 먼저 한번 찾아보자. 이해가 되는지 보기 위해서. 요렇게 되도록 하는. FB-FA가 파이가 되도록 하는. 잘. 내 말이 너무 어려워? FB-FA가 파이가 되도록 하는 순서쌍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라고. 순서쌍. FB와 FA에 대해서 요 순서쌍.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한 번에 가는 거 아니야, 이 문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니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라 그랬어? FA와 FB가 무슨 역할을 한다고?
x의 역할을 한다고. 그냥 여기에서 지금 이 조건을 만족하면서 얘가 파이가 되도록 하는 fa, fb 요거의 순서상. 뭐라고? 마이너스 2분의 5파이. 네. 요렇게. 또. 알았어. 아씨 누가 봐도 실수겠지 뭐 씨 내가. 불러 빨리. 또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또 2분의 파이 2분의 어차피 얘는 3이 넘어가니까. 그럼 몇 개야? 5개야? 맞아? 진짜로? 응? 뭐지? 나 4개 나왔는데? 뭐 안 쓴 거야? sorry. 자, 이걸 안 했구나. 자, 봐봐. 얘가 F였지? 맞아요? 얘가 F였죠? X에다가 3파이 넣어보세요. F에 3파이. 그럼 얘가 뭐가 나오지? 0 나오지? 그럼 얘는 뭐 나와? 그냥 3파이 나오지? 맞습니까? 지금 여기의 값에 대해서 3파이인 걸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문제는 얘의 처음 시작값이 달라요. A하고 B 자체가 문제에서 실수 전범위가 아니라 내가 지금 가조건 설명하다가 실수했는데 가조건에 나와 있는 거랑 별개로 문제에서 네모 위에 A하고 B가 뭐에서부터 뭐 사이라고 돼 있지? 0에서. 그러니까 얘가 최대인 건 맞고 최소가 되는 건 여기거든. 그지? 이해가 됐어? 여기가 언제였지? 2파이였지? 그럼 F의 2파이 또 찾아봐야겠지? F 2파이가 뭐죠? 요것 때문에 이해 안 돼요. 이해가 됐죠? 나도 요거 잘못 찾아가지고 나중에 헛소리 했었어. 요렇게 4개가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사실 이걸 2번 셀 필요가 없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돼. 왜? 여기가 마이너스 파이가 되면 어때? 좌우가 뒤집어지기만 하면 돼. 그치? 좌우가 뒤집어지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되진 않을 테니까. 이해가 되셨지? 그럼 요렇게 되도록 하는 순서상을 이제 찾으면 되는 거지. 이해가 됐어? 만약이야, 잘 들어봐. 내가 얘 하나 찾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 알겠지? 요거 찾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볼게. FA가 마이너스 2분의 3파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해야 돼. 맞아? 자, 다시 얘가 일로 올 때는 뭐가 되지? 다시 Y가 되지. 이해가 됐어? 이게 합성이지만 합성이 아닌 거지, 정확하게. 이게 좀 헷갈려야 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하고 여기에서 F의 역할이 달라요. 여기에선 지금 F의 역할이 뭐예요? X의 역할이에요. 적분 구간에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지? 근데 여기에서 A, B를 찾기 위해서 이 상황을 여기서 볼 때는 뭐가 돼야 돼? 다시 Y 값의 역할을 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F의 A가 마이너스 2분의 3파이가 된다라고 돼 있지. 마이너스 2분의 3파이는 얘보다는 어디에 있어? 마이너스 파이보다 아래에 있겠지. 요렇게 되겠지. 몇 개의 교점이 생겼지? A의 후보가 2개인 거야. 그럼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A의 후보는 2가지. 알겠어? 그럼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고 하는 거 여기지 또. 맞아? 그럼 얘도 몇 개가 나오는 거야? 2개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A, B의 순서상이 몇 쌍이 나와야 돼? 4쌍이 나와야 되는 거지. 이해가 되셨어? 만약에 내가 얘를 풀겠다. 2분의 파이랑 2분의 3파이 내가 얘를 한번 해보자 라고 했어. 그러면 훈서야 2분의 파이일 때 몇 개? 3개. 그럼 2분의 3파이일 때는 몇 개? 1개. 그래서 얘는 순서상 자체가 몇 개? 3 곱하기 1 해서 3개 이렇게 나오는 거겠지. 납득이 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순서상들이 예를 들어서 알파계야. 그럼 정답은 뭐라고 써야 돼? 2알파계라고 써야지. 왜? 우리는 지금 차이가 뭐인 것만 계산했어. 이 중에서 파인 거. 그럼 차이가 뭐인 거? 마이너스 파이인 거. 근데 마이너스 파이라는 건 얘랑 뭐야? 앞뒤만 바뀌는 형태가 되겠지. 앞뒤만 바뀌었다라는 건 뭐지? 순서상의 개수 셀 때도 곱셈에서의 숫자가 앞뒤만 바뀐 꼴이 되는 거라고. 이해가 되셨어? 자, 그래서 정확하게 계산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F의 역할, 지금 여기선 FA와 FB의 역할을 니네가 이해를 했는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어요? 복습하세요. 여기 되게 중요해요. 복습하셔야 돼요. 나중에 변형 문제 드릴 때 제가 모의고사 부분에 대한 변형 모의고사도 아마 드릴 겁니다. 수능 완성 같은 경우엔.